파파 게러지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제가 오늘은 아주 스페셜하고 아주 대한민국 최초로 여러분들한테 하이퍼카 한 대를 공개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바로 어디냐면은 서울 에스턴 마틴 본사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왜 왔냐면 차를 레드불이랑 협력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차가 바로 AB, 프로젝트 AB-RB, 에스턴 마틴, RB는 뭐 알다시피 레드불의 001에서 발키리라는 차가 굉장한 차가 나왔고, 그리고 두 번째가 AMR 프로, 발키리 이제 프로 버전, AMR 버전이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03 버전이 바로 공도에 더 초점을 맞추신 바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줄 바로 이 차량입니다. 바로 이름은 에스턴 마틴이 보면은 이제 V자를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 명을 따가지고 바로 얘도 바할라로 이름을 졌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 차를 여러분들한테 최초로 공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다가 또 잘못되면 큰일 날까봐 이렇게 조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와. 야, 이거 내 차, 나도 이렇게 나중에 이런 차 사면은 이렇게 막 내가 이렇게 벗기고 싶어. 짜잔. 네. 자, 바할라입니다. 여러분 이 바할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비현실적인 디자인으로 이렇게 볼 건데 실물로 딱 보니까 와, 이거 저는 진짜 막 포뮬라커처럼 이렇게 막 뼈대만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이렇게 카우를 딱 씌우다 보니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여기 차 앞쪽을 보시면은 프론트 노즈가 전면 앞으로 쭉 나와 있고 하단으로 이렇게 쭉 내려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에어로 다이나믹 형상이 그 어디서 많이 본 형상 같지 않아요? 바로 F1에 보이시면 앞에 이제 프론트 윙 있잖아요. 그 윙 형상화 있었고, F1 프론트 윙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단계별로 이렇게 공기 역학이 되어 있는데 그게 플랩이 이렇게 움직여요,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이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다운포싱의 변화가 있는데 이 차는 아쉽게도 그거는 고정으로 되어 있고, 그래도 이렇게 모양이 다른 걸 보면은 이게 다 기능을 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이 앞쪽이랑 양옆으로 이렇게 홀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앞쪽으로 보시면 이 안쪽에 이렇게 뭐 라지에타나 이렇게 엔진룸 안쪽으로 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안쪽으로, 이 밑에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뒤쪽으로 이렇게 디퓨저 쪽으로 빼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이 양옆으로 이렇게 홀은 이 옆으로 이렇게 공기를 타서 뒤쪽으로 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F1을 이제 만든 이제 디자이너 중에 아드리안 유이라는 분이 계신데 뭐 인터넷 쳐보시면 굉장히 많이 나오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 에어로다이내믹 중에 천재로 불릴 정도로 굉장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대한 이제 농담이나 루머가 아이폰 어플에도 아드리안 유이를 치면 실제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F1은 규제가 좀 심한데 얘네들은 이제 아직까지 에어로다이내믹에 대한 규제가 별로 없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냥 과감하게 이렇게 디자인을 뽑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가 마치 이제 F1이랑 공도용 차의 중간인 LMP1, 그러니까 르망에 나오는 차량 좀 비슷한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아직까지도 이제 지금 모형으로는 공개가 되어 있지만 아직까지 여기서 조금 더 수정하고 다듬어서 이거랑 조금 비슷하게 나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전면 쪽으로 와서 이제 옆쪽으로 오겠습니다. 자, 옆면을 보시면은 그 앞에는 19인치, 그 다음에 뒤에는 20인치 휠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타이어는 미쉐린 거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제 센테락 휠을 적용하고 있고, 이 옆으로 이제 에스턴 마틴 로고가 보이고요. 이 눈에 보이는 거는 전부 다 카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포드 GT 같은 경우는 얘랑 반대로 이 앞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뒤쪽으로 이렇게 비행기 형상처럼 해서 에어로 다이나믹을 했는데, 얘는 전면부터 보면은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이렇게 에어로 다이나믹을 한 걸 볼 수가 있는데, 안에 이 바퀴랑 그 다음에 프론트 암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이 옆에서 보면 다 보이고, 심지어 이렇게 딱 보면은 네카가 전부 다 여기서 보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포뮬라카처럼 앞에는 이렇게 돼 있고 이 옆에가 살짝 이렇게 돼 있다가 다시 이렇게 나 있는 형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펜다 커브만 씌워놨지 사실 안에나 이런 구조들이 포뮬라카랑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벤트 안에 보시면은 이 카메라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카메라 용도가 뭐냐면은 보시면 사이드미러가 없잖아요. 이 아드리안 유이 같은 경우는 이제 공기에 관한 이제 에어로다이내믹에 대한 완전 이제 천재이기 때문에 이 사이드미러도 없앤 것 같습니다. 예. 자, 이 옆쪽으로 보시면은 이 홀이 이쪽 엔진 안쪽으로 들어가는 게 이제 세 군데로 이렇게 딱 보이고요. 그리고 이 밑으로 굉장히 이제 과감한 이제 립이 보입니다. 사실 이제 스포츠카에서 옆면 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멋있는 걸 제가 못 봤는데, 얘네들은 뭐 720도 그렇고 요즘에 포드 GT도 그렇고 나오는 거 보면은 되게 과감해요. 과감하고 과격하고, 그리고 또 이렇게 꺾인 형상이나 이런 게 그냥 했겠어요. 다 공기 역학적으로 설계가 됐기 때문에 얘가 한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안쪽으로 해서 이 뒤쪽으로 이렇게 공기가 흐르는 것 같고, 이 차의 하이라이트
바로 뒷모습을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뒤쪽에 보시면은 이런 방식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918 스파이더에서도 선보였었고, 최근에 이제 맥라렌에서 600LT라는 차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불을 막 뿜었던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이 차가 이제 6기통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가지고 이 소리나 배기 사운드나 이런 거를 어떻게 표현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머플러에서 이제 불도 뿜을지도 굉장히 궁금해 하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뒤쪽에 보면 엄청나게 과하게 이렇게 디자인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스포츠카를 논할 때 항상 뒷모습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 차는 저희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이제 디퓨저가 달려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얘네 특성상 이대로 나올 확률이 한 80% 이상 될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기술진이랑 살짝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거 이대로 나오면은 얘가 하이브리드 차인데 배터리는 어디다 놓을 거고, 이거 디퓨저는 조금 수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발키리 때 봤을 때는 아마 이거 이대로 나올 확률도 낮다. 자,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488이나 아벤타도르나 그런 거 디퓨저는 이렇게 낮게끔 깔려 있어서 핀이 이렇게 존재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에어로다이나믹에서 보면은 한 40% 이상의 이제 리어 디퓨저를 통해서 이렇게 향상이 된다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큰 에어홀 같은 디퓨저가 이렇게 딱 달려 있는데, 이 뒤쪽에서 보면 되게 거대해요. 근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이제 천재인의 아드리안 유리가 디자인을 했으니까 우리 상식과는 다르게끔 이게 뭔가 굉장한 큰 기능을 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대로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이제 후방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고, 이쪽에 이제 브레이크랑 턴 시그널이 이렇게 같이 나눠져서 있는데, 이것도 카본에 이렇게 묻혀져 있으니까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이 차를 공도에서 만났을 때 실제로 보면 여기 보시면 타이어가 이렇게 딱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뒤에 따라서 보일 것 같으면서도 사실 걱정되는 부분이, 포드 GT도 앞에가 이렇게 타이어랑 뚫려 있어서 그 사이로 모래가 막 들어가거든요.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조금 보호 필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안 봐도 이쪽으로 막 여기에 막 모래를 막 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어쨌든 이 차는 뭐 한정판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타고 다니실 일은 별로 없겠지만, 그리고 이제 뒤쪽에 보시면 이제 리어 윙이 장착되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변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 플렉스 포일이라고 해서 그 비행기처럼 이렇게 플랩이 이렇게 각으로 해서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이 섬유 자체가 일체형으로 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움직임이 뭐 다양한 움직임을 이렇게 보일 수 있다는데, 그건 우리 PD님이 편집해서 넣을 거니까 그 영상 한번 참조해 주시고요. 네. 네, 그거 보시면 아무래도 이 차가 어떻게 에어로다이나믹에 신경을 많이 썼는지 알 수가 있어요. 무조건 뭐 가변에 플랩을 넣는다고 뭐 잘 되는 건 아니지만, 이 차가 보시면 어느 정도 이제 변화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제 이 차를 받게 되면 어떤 모습일지 되게 궁금하기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대망의 실내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차가 어느 차 마찬가지로 300SL도 그랬고 우리가 맥라렌도 그렇고 보면은 문이 위로 열려가는 차가 그냥 멋으로 위로 열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면 튜브형 프레임 때문에 문을 옆으로 달 수가 없어서 여는 방법을 채택했는데, 이 방식은 이제 메르세데스에서 이제 300SL 때부터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이제 디자인상으로도 굉장히 이제 대박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 이 차도 마찬가지로 문이 굉장하게 독특하게 열려요. 근데 이 차가 잠깐만. 자, 실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 다 매트한 카본으로 보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영국에서 다 핸드메이드 했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고요. 에스턴 마틴에서. 그리고 이 옆쪽을 보시면 이 코드 네이밍 003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죽이랑 이제 해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003 같은 경우도 나중에 이제 바할라나 이런 걸로 바뀌지 않을까 저는 조심히 예상을 하기도 하고요. 이 안쪽에 보시면은 시트가 이 차도 이제 포드 GT 같이 이렇게 고정형 버킷 시트를 채택을 하고 있는데, 더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바로 보시면은 이 시트가 엉덩이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운전하기는 불편할 수도 있지만 전혀 불편함도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무게 배분이 그만큼 낮췄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성능이 좋을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에스턴 마틴에서 만들었다고 하는 거를 느끼는 게 이제 바로 실내 부분입니다. 바로 왜 그러냐면 딱 문을 열자마자 그 특이한 가죽 냄새 있잖아요. 에스턴 마틴 쓰이던 가죽 향이 확 코를 찌르는데, 맞아요. 이거 내 차랑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 내 차랑 똑같은 냄새가 나요. 네. 지금 보시면은 핸들도 보시면 가죽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런 가죽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람보르기니 미우라 오마주 맨즈페스타 때 제가 나왔을 때도 가죽 이런 색깔이었었거든요. 근데 이런 가죽이 되게 클래시컬하고 지금 봐도 이 차랑 되게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카본에다가 가죽 소재를 입혔고 이쪽에는 이제 특이하게 그 허벅지나 이렇게 슬립 나지 말라고 섬유 처리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근데 디자인상으로 봤을 때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리고 심지어 버킷 시트도 전부 다 카본입니다. 네, 카본에 이 가죽을 덧대었다고 보시면 되고 뒤쪽에 이렇게 뭐 서류 같은 거 간단히 넣으라고 이렇게 수납함 조금 있네요. 네, 그런 거 좀 감사한 것 같고 비상 스위치나 파킹 스위치 돼 있고 원래는 이제 여기 보시면 카메라를 통해서 이 양옆으로 발키리 같은 거 양옆으로 모니터가 달려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룸밀러에 그러네. 생각해보니까 이게 그거네, 카메라. 왜냐면 뒤에가 막혀 있는데 얘가 보일 리가 없잖아. 여기로 이게 양옆으로 나눠져서 나오겠네요. 왜냐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나 캐딜락 같은 게 보면 이렇게 내리면은 이게 영상으로 딱 뜨거든요. 그것처럼 얘도 이제 이 사이드밀러 아까 이 옆에 있는 카메라를 통해서 이쪽으로 반반해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천장에 보시면은 뭐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뭔가 저게 옷걸이 같이 뭐 걸 수 있는 거인데 저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저 위쪽에 있고 앞만 봐도 이 페달이나 이런 게 레이스카에서 쓰이던 그런 페달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딱 봐도 조작감이 불편해 보여요. 내가 저거 이제 까르라지티도 저런 페달 좀 달려 있어가지고 클러치 잡을 때 시동 몇 번 꺼먹었거든요. 저게 적응하기 처음에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리고 핸들이 이제 포뮬카에 쓰이던 그 작은 핸드인데 이것도 뭐 나중에 공도용으로 할 땐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작은 이제 LED 인디게이터가 달려서 정보창에 여기에 뜨지 않을까 싶고 가운데 이제 스마트폰 홀더 같은 게 있는데 저쪽에 실제로 이제 스마트폰 아이폰 같은 거를 놔가지고 정보를 저쪽에 송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윈도우 스위치가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이게 문이 안 열릴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공도용이라 열리겠죠? 네. 그리고 고맙게도 여기 가죽으로 또 포켓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차는 이제 모형이기 때문에 앞에랑 이제 뭐 와이퍼나 이런 게 빠져 있는데 2020년도쯤에는 이게 아마 좀 보완돼 가지고 좀 더 이제 그 공도에 탈 수 있게끔 실제 차로 이렇게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거의 이대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차가 실제로 그 007 영화에서 촬영했던 그 차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전 세계 리뷰어들 보면 다 나오는 리뷰에 나오는 이 003은 다 이 차예요. 이 차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해가지고 하는데 조만간에 이제 그 코엑스에서도 4일 동안 전시가 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코엑스 가서 구경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전체 총 중량이 한 900k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마력 같은 경우는 예상 마력이 한 1000마력이 넘는다고 하니까 제로백은 한 3초 초반? 3초 초반 아니면 2초 정도 이렇게 저는 예상을 하고 왜냐면 제로백이 손실이 조금 있는 게 차가 너무 가볍다 보니까 파워는 센데 차가 너무 가볍다 보니까 트랙션이 잘 안 될까 봐 그래서 저는 한 3초 아니면 혹은 2초 후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엔진이나 이런 건 정확한 스펙이 나오진 않았는데 V6 하이브리드 시스템 얹어서 한 1000마력 정도를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매드맥스에서 발라 이러면서 막 뭐 칠하잖아요. 이것도 우리 PD님 또 밑에다 또 그것도 편집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발라 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맞습니다. 북유럽에 나오는 아스가르드에 있는 이제 천국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이 차 타면은 천국 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 이상으로 우리 에스턴 마틴 레드불과 합작한 세 번째 슈퍼카인 하이퍼카인 이제 바할라를 알아봤는데 여러분 어떻게 유용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차는 이제 여기에서 하루 이틀 정도 더 있다가 코엑스에서 한 4일 정도 전시를 마치고 다시 이쪽으로 왔다가 바로 해외로 떠난다고 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 차를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제 조만간에 코엑스에서 인터넷 찾아보면 날짜가 나와 있어요. 예. 가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제가 영상을 올리면은 이미 끝났을 수도 있어. 이미 끝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PD님이 아마 이거는 빨리 올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 바할라 말고도 저희가 조만간에 이제 다른 하이퍼카나 이런 것도 몇 개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하나하나씩 소개를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파파게러지의 파파고요. 여러분 좋아요랑 댓글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파파!